긴 숨 한 번 내쉬어봤어요. 40. 딱 그 나이였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은 텅 빈 운동장처럼 횡댕그렁한 딱 그런 나이였거든요. 결혼? 글쎄요.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건지 아니면 이 자유로운 영혼을 묶어둘 짝이 없는 건지. 난 노총각이었어요. 여자? 굉장히 좋아했죠. 하지만 3년 넘게 솔로로 지내고 있었네요. 나이 들어 여자 만나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밤늦도록 야근하고 돌아와 텅 빈 냉장고 문 열 때면 가끔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오곤 했어요. 물론 외로워서겠죠. 파주 변두리에 위치한 상여금 600%의 건실한 중소기업에 10년 넘게 둥지를 틀었고요. 사장님부터 말단 사원까지 딱 20명이었어요. 대기업처럼 번듯하진 않아도 정겹고 끈끈한 가족 같은 분위기라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없었거든요. 특히 내 바로 윗자리 박 부장. 나보다 4살 많은 이제 44 접어든 형님 같은 존재였죠. 회사에선 부장님 깍듯하게 부르지만 퇴근 후 소주잔 기울일 땐 허물없이 형,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우리가 이토록 끈끈해진 건 신기하게도 취미 덕분이었죠. 풋살, 농구, 스크린 골프 땀 흘리는 운동이라면 축구. 못 사는 운동권 기질부터 주말 밤샘 게임, 최신 영화 섭렵까지 하는 족족 취향이 맞아떨어지니 회사 동료를 넘어 인생의 단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넉살 좋고 유머 넘치는 형님 성격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형님은 유독 여자를 좋아하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이번이 3번째 결혼이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한 거였어요. 참나,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은 게 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결혼을 3번씩이나. 그것도 새끈한 여자와 말이에요. 이혼하고 혼자 2년 정도 지내더니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를 시켜주는데 어찌나 사랑스럽고 이쁘던지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네요. 수수하면서도 은근히 사람 홀리는 매력이랄까요? 긴 생머리에 맑은 눈.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가 묘하게 섹시했고요.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몸매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세련된 옷차림, 조곤조곤 나긋한 목소리, 가끔씩 짓는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주말 저녁 형님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잔 기울이는 날이면 은근히 형수님 뵐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나도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과 좀 더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망. 솔직히 남자로서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선을 지킬 줄 아는, 적어도 그래야만 하는 나이 40의 대한민국 남자였거든요. 형수님은 형님의 아내, 나는 형님의 동생뻘 되는 회사 후배. 넘을 수 없는 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형님 집에서 마주칠 때면 어머, 왔어요?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미소 지어주는 형수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간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예쁘고 몸매 좋고 성격까지 털털한 완벽한 이상형이었죠. 남자라면, 아니,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나와 형님은 그 놈의 취미 덕분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지만 희한하게도 딱 하나 극명하게 갈리는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캠핑이었어요. 형님은 자타공인 캠핑광이었거든요. 주말만 되면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산으로 들러 쏘다니는 진정한 프로 캠퍼였죠. 반면 저는 솔직히 캠핑은 제 인생에서 가장 피곤한 콘텐츠 1순위였어요.
벌레 꼬이는 야외 취침, 불편한 잠자리, 땀 뻘뻘 흘리며 텐트 치고 걷는 수고로운 캠핑의 감성은 도통 모르겠고 그저 극기 훈련에 가까운 시간이었죠. 캠핑족들은 저 같은 놈 보면 혀를 끌끌 차겠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아직 자연의 깊은 맛을 모르는 도시 영혼인가 보더라고요. 캠핑의 참맛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 같았네요. 그런데 얄궂게도 그 캠핑 성애자 형님이 주말마다 저를 캠핑장으로 강제 소환하려 드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질색팔색하며 도망치기 바빴겠지만 형님은 언제나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이번 주말에 형수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겠다. 형수님. 그 세 글자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내 회로가 순간 정지해 버리더군요. 형수님과 함께하는 감성 캠핑.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쿵, 쿵, 쿵 요동치기 시작했네요. 좋아요, 형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뇌를 거치지 않고 입이 먼저 자동 응답해버렸어요. 형님하고 둘이 땀 흘리며 텐트 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노동이지만 형수님이 함께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거든요. 가깝지도 그렇다고 아주 먼 사이도 아닌 묘하게 편안하고 설레는 형수님.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형수님과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은밀하고 위험한 욕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밤하늘 별빛 아래 형수님과 단둘이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짜릿했죠. 어쩌면 제 마흔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두근거리는 캠핑 로맨스를 꿈꾸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의 캠핑을 따라 나섰을까요? 어느 가을 주말, 우리는 경치 좋은 강가의 캠핑장을 찾았어요. 형님은 신이 나서 최신형 그릴에 고기를 굽고 저는 어설프게 그를 도왔죠. 형수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찌개를 끓였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형님은 작정한 듯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이야, 오늘따라 술이 왜 이렇게 달지? 동생도 한 잔에, 형수도. 형님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술잔을 부딪혔고 그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 저도, 형수님도 어느새 취기가 올랐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형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주량을 이기지 못한 형님은 마 먼저 좀 들어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텐트 안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네요. 순식간에 찾아온 정적,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와 형수님은 말없이 불멍만 하고 있었죠. 이 어색함을 깨고 싶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형님이랑 같이 캠핑도 자주 오시고 두 분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형수님, 행복하시죠? 그냥 해본 의례적인 말이었거든요. 당연히 네. 그럼요. 같은 대답을 기대했죠. 하지만 형수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나지막이 대답하더군요. 아뇨. 한마디였어요. 그 짧은 부정의 대답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네? 되묻는 제게 형수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네요. 우리 남편, 영수 씨도 알잖아요. 취미가 워낙에 많아야지. 주말마다 캠핑에, 낚시에, 등산에 늘 밖으로만 돌아요. 나랑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을 때가 많아요. 형수님은 모닥불을 향해 시선을 던진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술 먹는 날도 너무 많고 저렇게 자기 기분에 취해서 뻗어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은 외박도 해요. 친구들이랑 마신다고 하고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형수님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늘 밝고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형수님의 모습 뒤에 이런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꿈꾸던 캠핑 로맨스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엔 형수님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 그리고 형님에 대한 알 수 없는 배신감이 차올랐죠. 그 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형수님의 옆에서 말없이 모닥불에 장작을 넣어주며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넬 수 없었어요. 선을 넘는 것 같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이 캠핑 가자고 저를 부르면 저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았어요.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군요. 형수님이 혼자 외롭지 않게 제가 옆에 있어 줘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 같은 것이었죠. 캠핑장에서 만나는 형수님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볼 수 있었어요. 형수님 역시 저를 보면 아주 잠깐 스치듯 복잡한 눈빛을 보낼 때가 있었고요.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되었어요. 풋풋하고 설레던 감정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애틋하고 아련한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네요. 가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욕심낼 수 없었어요.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 했어요. 형님과 형수의 사이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엔 농담처럼 넘기던 말들이 어느새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야, 나 진짜 이번에도 이혼해야겠다. 형님의 말에 저는 웃으며 받아쳤죠. 에이, 형님, 결혼하신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또 이혼 타령이에요? 형님은 헛웃음을 내뱉었어요. 그 웃음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아니, 진짜야. 미진이가 자꾸만 바라는 게 많아. 결혼 전에 그리 안 하더니 이제는 나한테 다 쏟아붓는 느낌이야. 형수님이 이 동네에 친구도 없고 낯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형님밖에 기대는 데가 없으니깐요. 그런 걸까? 내가 운동 가자고 해도 싫다 하고 나랑 같이 있으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정작 같이 있으면 또 불만이 많아. 형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그리고 너도 알잖아. 미진이 나랑 첫 결혼 아니잖아.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재혼이시라면서요. 그래. 근데 전 남편하고 아직도 애들 문제로 연락이 와. 가끔은 만나기도 해. 물론 나도 이해는 하려고 해.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막상 내 일이 되니까 신경이 쓰인다. 쓸데없이 예민해지고 그러면 또 말다툼 나고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어요. 차라리 말이다 미진이는 너처럼 총각 만났어야 했어. 나는 내 애 챙겨야지. 이진이는 또 자기 애 챙겨야지. 결국 한 집 살면서도 살림이 두 집이야. 형님은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죠. 내일도 바빠서 집에 신경 못 쓰면 미진이는 또 자기 혼자 내팽개쳐졌다고 서운해하고 나도 미진이도 자꾸만 자기 몫의 짐만 끌어안고 사는 기분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요즘은 말 한마디에 팍팍 싸우게 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럼 형님, 진짜 이혼하시게 되면 저 형수님 만나도 됩니까? 형님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복잡했어요. 정색은 아니었지만 웃음도 없었죠. 뭐야? 하하. 농담이에요. 농담. 그제서야 형님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쌓인 피로와 쓸쓸함이 그대로 보였네요. 그날 밤, 형수의 푸념이 그저 지나가는 넋두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정말로 그 집은 지금 균열을 지나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캠핑 동호회 사람들과 1박 2일로 떠난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영수 씨, 나랑 술 한잔 할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죠. 네, 형수님 댁 근처로 갈게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사실 형수와 단둘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형님이 없는 자리에 그것도 밤에 술을 함께 마신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어요.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누군가는 형수의 술 상대가 되어야 한다면 내가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형수가 고른 곳은 동네 외곽의 꼼장어 집이었어요. 오래된 간판, 반쯤 열린 문틈으로 불판 위의 연기가 아른거리더군요. 먼저 와 있던 형수는 화장을 유난히 공들인 듯 했어요. 평소보다 또렷해 보이는 눈매, 윤기 나는 머리결,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왔어요? 여기 앉아요. 형수는 이미 주문을 마친 상태였어요. 곧 불판에 양념 꼼장어가 하나둘 올라가고 그녀는 집게로 능숙하게 꼼장어를 뒤집었죠. 이거요. 꼬리. 아무나 안 줘요. 영수 씨니까 특별히 주는 거예요. 그녀는 익은 꼼장어 꼬리 하나를 제 접시에 올려놓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뭐 쓸데도 없는데요. 제가 어색하게 웃자 형수는 살짝 미소 짓더군요. 왜 쓸데가 없어요? 그야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먹어두면 언젠간 쓸데가 생길지도 모르죠. 자, 짠. 잔이 부딪혔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좋았죠. 형수의 말투, 손짓, 웃음 모두 평소보다 느긋하고 부드러웠거든요. 형님 따라 캠핑 같이 가시지 그랬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형수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더니 눈길을 피하며 대답하더군요. 가봤자 뻔해요. 혼자 먹고 혼자 앉아있고 형은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바쁘거든요. 항상 난 뒷전이에요. 조금은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형님이 원래 사람 챙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만 친절한 게 그게 꼭 내 자리를 뺏긴 기분이에요. 점점 외롭더라고요. 그녀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그래서 요즘 들어 자꾸 생각해요. 이 결혼 잘한 건가 그만둘까 하고. 네. 순간 숟가락을 멈췄네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셨잖아요. 아직 신중하셔야죠. 처음도 아니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건 알죠. 근데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버겁고 재미없어졌어요. 저는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던 형수가 말을 돌리더군요. 근데 영수 씨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요?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애매하고요. 누가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 하겠어요. 조건 그런 거 살면서 진짜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결국 성격이 맞아야지. 아무리 돈 많고 배경 좋아도 매일 부딪히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영수 씨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디 가서 여자 만나기가 점점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조건도 더 까다롭고. 영수 씨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순간 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사실 딱히 이상형은 없었는데요. 형수님을 처음 뵀을 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고. 형수가 조용히 웃더군요.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더 조심스러웠죠. 저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수 씨처럼 착하고 진심 있는 남자랑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순간 둘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라주고 잔을 부딪혔죠. 우리 생각보다 잘 통하네요. 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잔을 비우며 저는 묘하게 아찔한 기분에 젖어들었네요. 형수는 꼼장어 집에서 두 번째 소주병을 따며 슬쩍 제 눈치를 살폈어요. 잔을 채우던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내더군요. 영수 씨, 우리 이차는 클럽 갈래요? 네? 클럽이요? 갑자기요? 저는 놀라 웃으며 되물었죠. 형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오늘만은 좀 실컷 놀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잔을 털어넣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솔직히 그 제안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마음 한쪽은 묘하게 끌렸고 그럴듯한 핑계 하나만 있다면 저도 따라가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죠. 혹시라도 누가 보기라도 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님 아니, 미진 씨.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보면 저한테 화살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녀는 잠시 정색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형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괜한 오해라도 생기면 곤란하겠죠. 그녀는 잠깐 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클럽 말고 노래방은 어때요? 신나게 놀 수는 있잖아요. 둘이서. 노래방은 좋죠. 그거야 문제 없죠. 좋아요. 그럼 오늘은 노래방에서 제대로 놀아요. 대신에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클럽도 같이 가줘야 해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을 걸었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약속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래방까지 걷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들뜬 기운으로 가득 찼네요.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어느새 마음 한쪽이 가볍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형수 아니 이지는 리모컨을 쥐고 신나게 선곡을 시작했어요. 댄스, 트로트, 발라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이 쏟아졌죠.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오래된 연인처럼 방방 뛰며 놀았어요.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춤을 췄고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고요. 영수 씨랑 노니까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요. 미진이 웃으며 외쳤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녀의 이마, 흠뻑 젖은 눈동자가 반짝이더군요. 저도 그래요. 오늘 너무 좋아요. 미진 씨. 그녀는 한 박자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 말고 그냥 미진. 그렇게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오늘 마음껏 즐겨요. 그래야죠. 우리는 새벽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놀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선을 넘을까 말까 아슬아슬한 감정에 줄타기를 하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놨죠. 마치 남몰래 도망쳐 나온 두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눈치채고 마지막처럼 불태우듯 우리는 그렇게 놀았네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 어쩌면 다음엔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덜 애타게 만들었거든요. 서로의 마음은 말을 앞질러 움직이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한없이 달콤하고 위험했어요. 미진과의 노래방 데이트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기로 했죠.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우린 서로 연락을 끊었어요. 시간은 흘렀네요. 어느덧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형님과 미진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했더군요. 소문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미진과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날 밤
모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누워있던 참이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더군요. 영수 씨, 잘 지냈어요? 미진 씨였어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네요.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제 손끝이 멈칫하다가 답장을 눌렀어요. 그럭저럭요. 미진 씨는 잘 지냈어요? 나도 그럭저럭 근데 말이에요. 영수 씨, 나랑 클럽 가기로 한 거 혹시 잊은 건 아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심코 웃음이 났어요. 잊을 리가 있나요? 그날의 공기, 그날의 술 기운, 그날의 눈빛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곧이어 다시 온 메시지. 그럼 이번 주말 나랑 클럽 갈래요? 순간 핸드폰을 든 손이 멈췄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형님과 이혼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 아니겠어요. 그런 미진과 다시 단둘이 만나는 게 괜찮은 걸까? 아직 제 안에 어떤 부분은 망설이고 있었죠.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자 미진이 답했어요. 왜요? 나랑 만나기 싫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눈치가 좀 보여서요. 그럼 우리 동네로 오세요. 여긴 영수 씨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더군요. 도망치듯 혹은 숨어서라도 괜찮다고 허락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문자를 보냈죠. 네. 그럼 이번 주말에 미진 씨 동네로 갈게요. 그때 봬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어느새 1년째 이어지고 있네요. 처음엔 몇 번 정도였던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는 매주 주말로, 또 가끔은 평일 저녁으로, 그리고 지금은 서로의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우린 여전히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어디에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상한 거리감.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익숙하고 편안하고 위험했고요. 누군가에겐 이해받지 못할 인연이겠죠. 하지만 우리 둘만은 알고 있어요. 그날 노래방에서 시작된 그 기분 좋은 비밀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려.